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화로운 한강공원에서 가족과 소풍을 나온 한 여성이 취객, 무리 5명의 노골적인 희롱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남편은 겁에 질려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는 아이를 감싸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깡패들은 점점 도를 넘어서며 심지어 여성의 어깨를 치고 가족 앞에서 모독적인 말까지 쏟아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여성의 눈빛이 달라지면서 어떠한 계기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 평범해 보이던 주부의 정체는 무엇이었기에 3분 만에 5명의 건장한 깡패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를 부르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믿기 힘든 이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38살이고 현재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어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한강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남편 도윤과 6살 아들 준호, 그리고 평소에 저를 좀 까다롭게 보시는 시어머니까지 함께 했어요. 사실 시어머니와 함께 나들이를 나오는 건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들였다는 식으로 자주 푸념하시곤 하셔서 저도 많이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어제 준호가 할머니랑 같이 놀러 가자고 계속 조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오게 되었죠.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돗자리를 펼치는데 정말 날씨가 완벽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햇살은 따뜻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기분이 절로 상쾌해졌습니다. 저는 어젯밤 12시가 넘도록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밥과 계란말이, 과일들을 하나씩 꺼내서 예쁘게 배치했어요. 김밥 속에는 단무지, 우엉, 계란말이, 소고기 볶음까지 넣어서 정말 정성을 다했거든요. 어제 저녁 늦게 준호가 잠든 후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김밥을 말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도 무치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열심히 했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준호가 엄마 김밥 정말 맛있어 최고야 하며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니 어젯밤 고생한 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만큼 엄마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요리 솜씨가 생각보다 괜찮네 하시며 처음으로 제게 호의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평소에 냉정하셨던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속으로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되었는데 시어머니께 칭찬받은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도윤은 오랜만에 여유로운 표정으로 아이와 공 던지기를 하며 즐거워했고 저는 잠시 돗자리에 앉아서 이 평화로운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평소에는 도윤이 회사 일로 바쁘고 시어머니와도 어색해서 이렇게 가족 모두가 함께 나들이를 나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정말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 전 군대에서 전역한 후 평범한 주부로 살아오면서 이런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더욱 깨닫게 되었거든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온 세상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한강의 시원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간지럽히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연인들이 손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 강아지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잔디밭에서 프리스비를 던지며 노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할아버지, 모든 풍경이 그림 같았어요. 이런 평온한 오후가 영원히 계속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평화는 곧 산산조각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는 시끄러운 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을 때 제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야야 소주 한 잔 더 해야지. 오늘 진짜 기분 좋다. 이런 거야 뭐 이런 거야 하는 큰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온몸이 긴장되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몸에 완전히 밴 경계심과 위험 감지 능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심장 박동이 조금씩 빨라지면서
무의식적으로 주변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출입구 위치, 대피 경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와 거리, 혹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이런 반응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였어요. 707특임대에서 받은 훈련의 결과죠. 하지만 아직은 최대한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겠거니 하고 생각했거든요. 아이 앞에서 괜한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놀라실까봐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어요. 준호가 무서워할 수도 있고 겨우 좋아진 가족 분위기가 깨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저희 쪽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취객물이 5명이 서로 어깨를 기대며 비틀거리면서 저희 돗자리 바로 근처까지 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들 중 가장 덩치가 큰 놈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뭔가 수상한 이야기를 속삭이기 시작했죠. 그 놈은 키가 180cm는 넘어 보였고 몸무게도 상당했어요. 문신도 여러 개 있었고 상당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아, 저기 좀 봐봐. 엄마 혼자서 아이 데리고 나왔네. 남편은 완전 찌질해 보이고. 좋은 기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더러운 수작을 부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하게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 같다는 직감이 왔어요. 어이 누님 혼자서 애 키우기 힘들죠? 우리 형들이랑 맥주 한 잔 같이 하면서 스트레스 좀 풀어요. 하하.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비틀거리며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입에서 나는 독한 술 냄새가 정말 역겨웠어요. 소주와 맥주가 섞인 냄새에 담배 냄새까지 더해져서 정말 지독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대답했어요. 정말 죄송한데요. 여기는 저희 가족끼리만 조용히 있는 자리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목소리에는 단호함을 담으려고 노력했지만 아직은 예의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정중한 부탁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뻔뻔하게 가까이 다가왔죠. 애 키우는 엄마가 그렇게 몸매 관리를 잘해도 되는 거야. 남편이 정말 진짜 부러워 죽겠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아 하하. 다른 놈이 정말 더러운 말을 쏟아내면서 비웃었어요. 그때 또 다른 놈이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우리랑 놀면 진짜 재미있을 텐데 남편 저 찌질이는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우리가 훨씬 매력적이지.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모욕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이들이 하는 말은 단순한 희롱을 넘어서 완전한 모독이었습니다. 도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워낙 착하고 온순한 성격이라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완전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는 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5명의 건장한 남자들 앞에서 겁이 났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준호를 품에 꼭 안고 뒤로 바짝 물러서면서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이런 상황을 겪으시니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손이 떨리고 계시는 게 보였어요. 저는 가족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화가 났습니다. 특히 준호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에게 들리지 않게 최대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경고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여기서 떠나주세요. 더 이상은 절대로 참지 않겠습니다. 목소리에는 이제 분명한 경고와 위협의 의미를 담았어요. 하지만 그 비겁한 놈들은 제 진지한 경고마저 완전히 비웃어버렸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갑자기 무섭게 왜 그래? 남편 앞에서 센 척하고 있네. 진짜 꼴불견이야. 더 재미있어지겠는데.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제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빼면서 피했습니다. 야, 건드리지 마, 이놈아. 제가 날카롭게 말했죠. 그러자 그들이 더욱 흥미진진해했어요. 오성격 있네. 이거 정말 재미있겠는데.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더러운 놈들 중 한 명이 뻔뻔하게 제 어깨를 손으로 툭 치면서 정말 더러운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오히려 더 좋지. 남편이랑 아이 보는 앞에서 우리랑 같이 한잔하면서 놀자고. 얼마나 스릴 넘치고 재미있겠어. 하하하.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딸깍하는 소리가 나는 걸 분명히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안전장치가 완전히 해제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더 이상은 정말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한계점을 완전히 넘어버렸어요. 이 선을 넘은 순간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신기하게도 순간적으로 마음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면서 완전히 냉정해졌습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수년간 철저하게 봉인해 두었던 야생의 본능들이 하나씩 차례대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혈관 속으로 아드레날린이 천천히 퍼져나가면서 모든 감각기관이 극도로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선명해지고 청각이 발달하고 반사신경이 깨어났습니다. 심장박동은 오히려 안정되었어요. 이상하게도 완전히 차분해졌습니다. 이런 상태를 전투모드라고 부르죠. 준호야, 지금 당장 이어폰 끼고 음악 들어. 아들에게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명령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엄마의 목소리에 아이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순순히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으로 만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리 다운받아둔 뽀로로를 틀어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는 준호랑 함께 지금 즉시 뒤로 물러서서 안전한 곳에 계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눈빛과 표정이 순식간에 완전히 달라진 걸 직감적으로 느끼셨는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준호의 손을 잡고 멀리 뒤로 물러서셨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며느리의 모습에 놀라셨을 거예요. 도윤도 아내에게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설고 강렬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신기하고 놀라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서둘러 가족들과 함께 안전한 거리로 이동했습니다. 깡패들은 제가 일어나자 오히려 더욱더 흥미진진해하며 신이 났어요. 오, 드디어 제대로 일어나네. 역시 예쁜 누나는 뭔가 달라. 이제부터 진짜 재미있어지겠는데. 같이 사진이나 찍을까? 누가 폰 좀 꺼내봐. 정말 역겨운 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완전히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현재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적의 숫자는 총 5명입니다. 모두 상당히 술에 취해 있어서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우선적으로 제압해야 할 대상은 덩치가 가장 크고 무리의 리더 격인 첫 번째 놈이고 나머지 넷은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따라하는 수준의 쫄따구들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큰 놈은 약간 잘난 척하는 타입이고 세 번째는 멍청해 보이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완전한 쫄따구들이었어요. 전술적으로 분석해보면 가장 먼저 리더를 확실하고 완전하게 무력화시키면 나머지들은 자동으로 위축되거나 겁을 먹고 도망갈 확률이 매우 높겠네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이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각이 신기하면서도 반가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맹수가 서서히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걱정과 우려도 들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투 기술들과 격투 스킬들이라 과연 제 몸이 예전처럼 제대로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제 몸과 근육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막 훈련을 마친 것처럼 생생하고 또렷하게 말이에요. 근육의 기억이라는 게 정말로 무섭고 신기한 것 같아요. 발 위치, 체중 분배, 거리감, 타이밍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깡패들은 아직도 저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에서 저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 겁먹은 가정주부 정도로만 보였을 테니까요. 설마 이런 여자가 우리한테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 하는 식의 만만한 표정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의 안일한 생각이 바로 첫 번째이자 마지막 실수가 될 거라는 걸 그들은 전혀 몰랐겠죠. 뭐야, 이 여자가 그냥 서 있기만 하네. 입만 살았나. 저기 남편 좀 봐. 완전 쫄았잖아. 가장 큰 놈이 완전히 저를 무시하며 비웃으면서 더러운 손을 제게 뻗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완전히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놈이 뻗어온 더러운 손목을 번개같이 잡아서 시계 방향으로 강하게 비틀면서 동시에 오른쪽 다리로 그의 무릎 뒤쪽 오금 부분을 정확하고 강력하게 가격했습니다. 관절기와 타격기를 완벽하게 조합해서 동시에 사용한 거죠. 손목을 잡을 때는 손가락 사이의 빈틈을 이용해서 압력을 가했고 무릎 타격은 체중을 실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했어요. 그놈은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나머지 넷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야야, 뭐야, 도대체 우리 형님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이 미친년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두 번째로 덩치가 큰 놈이 완전히 화를 내면서 주먹을 마구 휘두르며 저에게 무작정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라서 동작이 정말 엄청나게 느리고 둔했어요. 저에게는 그의 움직임이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느리게 보였습니다. 저는 몸을 왼쪽으로 순간적으로 돌리면서 그의 어깨 부분을 정확히 잡고 그가 달려오는 관성과 무게중심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유도의 대표적인 기술인 어깨 던지기로 그를 허공으로 내던져버렸어요. 그놈은 공중에서 한 바퀴 완전히 돌더니 잔디밭에 등부터 그대로 떨어져서 한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꿈틀거렸습니다. 아마 바람이 빠진 것 같았어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놈이 동시에 양쪽 방향에서 저를 향해 협공으로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는 액션 영화처럼 아주 느리고 예측 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수많은 실전 훈련으로 단련되고 발달된 동체 시력과 순간 반사신경이 아직도 완벽하게 살아있었던 거였어요. 왼쪽에서 돌진해오는 놈의 주먹을 상체를 뒤로 젖혀서 완전히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명치 바로 아래쪽에 있는 급소 혈자리를 정확하고 강력하게 가격했습니다. 그놈은 바로 구부정하게 되면서 숨을 헐떡거렸어요. 오른쪽에서 달려오는 놈은 정교한 옆차기로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린 다음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확실하게 제압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놈은 자기 앞에 네 명이 순식간에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는 완전히 겁에 질려서 도망가려고 황급히 뒤를 돌고 있었어요. 야, 이 미친년이, 야, 너 뭐야 도대체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비겁한 놈을 그냥 쉽게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은 한 번 맛을 보고 도망가봤자 분명히 또 다른 곳에서 다른 무고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게 뻔하니까요. 몇 걸음 빠르게 뛰어가서 그의 다리를 뒤에서 정확히 걸어서 넘어뜨린 다음 팔을 등 뒤로 비틀어서 꼼짝도 못하게 완전히 제압해버렸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완전히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이 정확히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멀리서 지켜보다가 이제는 하나둘씩 호기심을 갖고 가까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란이 일어났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점점 더 가까이 와서 자세히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저 언니 정말 대단하다. 완전히 액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야. 진짜 멋있고 쌈박하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해? 한 젊은 여성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어요. 바로 옆에 있던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엄마에게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언니는 진짜 히어로야. 슈퍼맨이나 아이언맨보다도 훨씬 더 멋있어. 진짜 멋있어. 또 다른 아저씨가 말했어요. 와, 저분 진짜 대단하네.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저는 격한 움직임으로 거칠어진 숨을 천천히 가다듬으면서 차분하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깡패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몇몇은 아직도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저 역시 전혀 다치지 않았고요.
하지만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아서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112에 신고를 했는지 저 멀리서부터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고 마무리된 후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급하게 출동한 젊은 순경 2명이 현장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더니 저에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물었어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평화롭게 소풍을 나와서 조용히 있었는데 저기 쓰러져 있는 분들이 술에 취해서 계속해서 저희를 괴롭히고 희롱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정당방어를 한 것뿐입니다. 경찰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깡패들을 한 명씩 차례로 확인해 보더니 정말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로 이 5분을 혼자서 모두 제압하신 건가요?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경찰은 잠시 동안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물었어요. 정말 신뢰가 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군대나 경찰 또는 무술과 관련된 특별한 경력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제 과거와 경력을 되도록이면 밝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평범한 주부로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이런 일로 갑자기 주목받고 유명해지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고 싫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서 경찰관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경찰의 2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완전히 놀라는 표정이 되었어요. 707특임대 강화 및 격투 전문 교관 이선영이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는 걸 확인한 바로 그 순간이었죠. 경찰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분이 그 유명하신 진짜 707 레전드 이선영 교관님이 맞으신가요?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경찰관의 얼굴에 완전한 경외감과 존경심이 가득해졌어요. 주변에서 계속 듣고 있던 시민들도 수군수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07특임대가 뭐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특수부대래. 완전 대박이네. 진짜 인간병기잖아. 분명히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을 테니까 곧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라갈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평범한 주부로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목받고 유명해지게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 소중한 가족을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뿌듯함 그리고 자부심도 함께 들었어요. 도윤이 아직도 완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표정으로 제게 천천히 다가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몰랐어. 당신이 이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본 기분이야. 시어머니도 저를 완전히 새롭고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평소의 차가운 시선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대단하고 고맙구나.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가 안전했어. 정말 든든하다. 평소에 차갑고 냉정하셨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감동적이고 뭉클했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정리된 후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 그리고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나 주부 정도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한 경외감과 존경심 그리고 호기심이 가득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정말 대단해요. 존경스러워요. 한 중년 아주머니가 진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가 있는데도 저렇게 침착하고 용감하고 멋있을 수 있다니 정말 본받고 싶어요. 저는 준호에게 이어폰을 빼라고 하고 꼭 껴안아줬습니다.
혹시 아이가 무서워하거나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 정말 걱정됐거든요. 엄마 아까 뭐 했어요? 왜 나쁜 아저씨들이 바닥에 다 누워 있어요? 준호가 정말 순진무구하고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나쁜 아저씨들이 엄마한테 못되게 괴롭히고 나쁜 짓을 해서 엄마가 혼내준 거야. 우와, 엄마 진짜 진짜 멋있어요. 최고예요. 짱이에요. 준호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정말로 슈퍼히어로처럼 멋있게 보였나 봐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복잡하고 신기한 표정으로 계속 바라보고 계셨어요. 평소에 저를 그냥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며느리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지 완전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야, 그동안 내가 정말 몰라서 미안했구나. 어쩐지 김밥 자르는 칼솜씨나 요리하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는구나. 시어머니의 이런 유머러스한 농담 섞인 말씀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항상 진지하고 냉정하셨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재치 있는 농담까지 하시니까 정말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도유는 아직도 완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몰랐어. 나는 지금까지 그저 김밥 잘 싸고 집안일 잘하고 아이 잘 돌보는 평범한 아내인 줄만 알고 살았는데 이런 엄청난 능력과 기술이 숨어 있었다니 완전히 놀라워. 저는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면서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여보, 저는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이고 준호의 엄마예요. 그냥 정말 필요한 순간에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작은 능력이 있을 뿐이에요. 본질적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경찰관이 간단한 조서를 작성하면서 안심시켜주듯 말했습니다. 완전히 명백한 정당방어 상황이니까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불량배들과 깡패들을 제압해서 다른 무고한 시민들까지 보호해 주신 거라고 봅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깡패들은 구급차와 경찰차에 하나씩 차례로 실려갔어요.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완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나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좋은 교훈과 경험이 되었을 거예요. 모든 사건과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정리되어서 저희는 다시 원래 있던 돗자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분위기와 상황은 이전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과 표정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거든요. 준호는 완전히 들뜨고 흥미진진해해서 계속해서 저에게 온갖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혹시 또 다른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도 다 혼내줄 수 있어요? 엄마는 정말 슈퍼히어로예요. 진짜 멋있고 대단해요. 최고예요. 저는 준호를 무릎 위에 앉히고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줬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슈퍼히어로가 아니야. 그냥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평범한 엄마일 뿐이야. 다만 우리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엄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진짜 엄마의 힘이고 사랑이야. 도윤이 제 다른 손을 꼭 잡으면서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당신이 우리 온 가족을 완벽하게 지켜줬어. 괜찮아요, 여보. 당신은 준호를 안전한 곳으로 빨리 데려가서 잘 보호해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역할을 훌륭하게 해낸 거예요.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진짜 팀이니까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천천히 다가와서 진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대단하고 고맙구나.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무사했어. 앞으로는 내가 며느리를 더더욱 잘하고 아껴야겠다. 저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는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어머니와 우리 소중한 가족을 언제나 지키고 보호할게요. 주변에서는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저희를 신기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멀리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아이들은 저를 진짜 히어로라고 하면서 신기해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이런 과도한 관심과 주목이 조금 부담스럽고 불편하긴 했지만
완전히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빨리 이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집에 가서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생각해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집으로 갈까요? 제가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해 주었어요. 돗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남은 음식들과 짐을 모두 챙기는 동안 저는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차근차근 돌이켜보고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단단히 묻어두고 감춰두었던 과거의 제 모습과 정체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온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완벽하게 지켜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뿌듯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호가 뒷좌석에서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도 나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계속 지켜줄 거죠. 항상 우리 편이죠. 저는 백미러를 통해 준호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야 준호야. 엄마는 언제나 항상 우리 가족을 지키고 보호할 거야. 그게 엄마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임무이자 사명이니까. 도윤이 운전대를 잡으면서 옆에서 감동적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당신을 더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것 같아. 오늘 정말 너무너무 멋있고 대단했어. 평생 절대로 잊지 못할 거야. 시어머니도 뒤에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오늘 우리 가족이 모두 안전하고 무사했구나. 정말 든든하고 고맙고 자랑스럽다. 이제 정말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어.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일로 인해서 제 인생과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할 것 같다는 예감과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냥 평범하고 조용한 동네 주부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순간에 가족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하고 믿음직한 보호자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평범하고 소소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원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정성스럽고 맛있게 아침을 차려주고 준호를 유치원에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장을 보러 전통시장에 가서 신선하고 좋은 재료들을 직접 고르고 집에 돌아와서 맛있고 영양가 있는 저녁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그런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소소한 루틴들 말이에요. 다만 이제는 그런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에 훨씬 더 큰 의미와 가치, 그리고 목적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이자 차이점이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지키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고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를 오늘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한강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과 경험들은 저에게 정말로 소중하고 값진 교훈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일깨워줬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진정한 소중함, 가족이라는 존재의 의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과 가치를 말이에요. 아이에게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가족에게는 든든하고 믿음직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평범한 엄마의 옷을 입고 조용하고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제 소중한 가족에게 해를 끼치려 하거나 위험한 선을 넘는 행동을 한다면 그때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모든 본능과 능력들이 다시 한번 완전히 깨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엄마의 진짜 마음이고 의무이자 사명이니까요. 오늘도 이런 특별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많은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하고 진솔한 생각과 의견도 꼭 들려주세요.